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18강 우리 앞 강좌에서 했던 추상 클래스 추가하고요. 그 부분하고 여기서는 다중 상속, 그죠? 상속을 받는데 하나 이상 상속 받는다 소리입니다. 자, 일단 우리 추상 클래스에서 우리 보면은 객체의 클래스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추상 클래스에 의해서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를 우리가 그죠? 생성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객체의 클래스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실행시 형정보라고 해서 Runtime Type Information 해서 줄여서 RTTI. 그래서 실행시에 이런 형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type id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객체의 클래스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type i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ype info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앞전에 다루었던 그죠? 바이크하고 카하고 플레인 비행기 클래스를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바이크 클래스에서 이건 순수 가상함수 있고요. 그 다음 카라는 클래스는 바이크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비행기 플레인 같은 클래스도 바이크를 상속을 받고요. 그죠? 뭐 이렇게 각각 멤버 함수들이 생성자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앞에 이제 요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 강좌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중복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차근차근 들으셔야 되죠. 계속 코드가 연결되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앞전에 예제와 같이 뭐죠? 클래스 포인터 바이크를 포인터 변수를 생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요게 이제 바이클 타입이고 그죠? PVC가 0,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객체 생성합니다. 카 해가 카1 해서 그죠? 넘하고 가솔린, 가스를 초기화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같은 경우 카에 대한 원에 대한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요 같은 경우에 그 기본 클래스까지 이렇게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고 플랜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제 기본 클래스에 대한 그죠? 부분이 같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PVC 0번째에다가 카의 주소를 저장하니까 요게 그죠? 카의 객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인덱스가 PLN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 보시면은요. 자, for i는 0에서부터 반복합니다. 그래서 if type id 해가지고 현재는 PVCI 번째 가리키는 내용 스테이크입니다. PVCI 번째 즉 현재 i가 0이니까 0번째가 가리키는 요 내용 요거 아닙니까? 요게 그죠? 요 아이디가 현재 type id 카하고 같냐 소리 아닙니까? 그죠? 현재 같겠죠. 그죠? 같겠죠. 그러면 cout 해서 한 번째는 그죠? 1번째는 type 카, 즉 뭡니까? 카 클래스카 이름 네임을 그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의 그죠? 네임이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다음 폼은 해서 i가 1입니다. 1이면 조건 만족하니까 if 해서 type id 해서 PVC 1번째 요거 아닙니까? 1번째의 내용
그죠? PLN 하면 요게 플레인 클래스 아닙니까? 이게 카 그죠? 타입 아이디 카하고 같냐고 안 같죠? 그냥 else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i가 2니까 두 번째는 그죠? 요 있는 타입 아이디 카.name 이 아니다 해서 클래스 카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고 타입 아이디 현재 PVC 1번째의 name 1번째의 name은 여기 플레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플레인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객체가 가리키는 어떤 클래스 이름을 출력할 때 type id라는 그죠?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name으로 그 클래스 이름을 우리가 검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클래스의 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C++에서는 파생 클래스로부터 더욱더 클래스를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계층화할 수 있다 소리인데 이것처럼 현재는 파생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기본 클래스로 되어 있는 그죠? 있는 기본 클래스를 보통 직접 기본 클래스 파생 클래스부터 기본 클래스 0은 간접으로 연결되잖아요. 간접 기본 클래스 이런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가 다중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생 클래스가 2개 이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생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와 기본 1클래스와 기본 2클래스 2개를 상속받는 걸 우리가 다중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파생할 때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한 파생 클래스를 그죠? 우리가 다중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중 상속은 내가 상속받을 기본 클래스를 컴마로 정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클래스가 파생 클래스 정의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속받을 접근 지정자 해서 기본 클래스 컴마 기본 클래스 컴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이상의 기본 클래스를 그죠? 우리가 상속하는 걸 이렇게 저거 컴마로 구분해서 상속하는 거를 우리 다중 상속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예를 다중 상속 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베이스 1이라는 클래스 그래서 유념해야 될 게 show BS1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참고하시고요. 이거 멤버 변수고 마찬가지로 base2라는 클래스에서 show bs2라는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행에 derived라는 게 이제 보시면 public으로 base1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base2라는 클래스를 다중 상속받습니다. 다중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에 대한 멤버 함수가 뭐 show dr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네요. 멤버 변수고요. 이렇게 다중 상속 정의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제 멤버 함수들 정의하는 겁니다. 멤버 함수들. 그래서 show bs1은 base1은 뭐 bs이다라고 그죠? 출력하는 거고요. show bs2는 이제 base2를 뭐 이다고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erived에서는 앞전에 show dr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메인에서 derived 해가 drv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죠? 객체를 생성하면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어떻습니까? derive 객체의 생성자. 그죠? 생성자가 여기 수행이 호출을 하겠죠. 그죠? 먼저 여기 생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먼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개의 베이스 1과 베이스 2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먼저 그죠? 베이스 2를 생성자로 호출을 합니다. 그죠?
베이스 1을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죠? 호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스 2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요. 그죠? 호출을 하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로 베이스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죠? 호출해서 각각 값들을 이렇게 초기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drv.show bs1 함수 호출할 수 있죠. 네? drv.show bs2 함수 호출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drv.show dr 그림체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그죠? 예, 호출할 수 있죠. 이게 다중상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디라이브드 파생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 베이스 1과 기본 이제 두 번째 베이스 2 클래스로부터 이제 파생되어 있어서 두 개의 클래스로부터 다중상속 수행을 하니까 베이스 클래스로부터의 show bs1 함수, 베이스 2 클래스로부터 show bs2 함수를 상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중상속입니다. 네, 뭐 그건 이제 다중상속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앞전에 베이스 2, 베이스 1에서 그걸 각각을 디라이브드에서 상속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우리 기본 클래스가 만약에 같은 멤버를 가지는 경우 한번 다중상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다중상속에서 우리가 show bs1이라는 함수, 그 베이스 1에서의 멤버 함수였고 show bs2라는 함수는 베이스 2에 대한 멤버 함수가 아니었습니까? 그제? 그런데 이제 요 각각의 함수를 똑같이 그냥 show bs란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derived 클래스의 그죠? show bs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기술하면 그래서 어느 쪽의 클래스로부터 상속한 멤버인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코드가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이 말이죠. 우리 예에서 보면 요게 이제 함수를 show bs 마찬가지로 요것도 show bs 이렇게 똑같게 선언을 해서 요 함수를 호출하면 어느 걸 호출하겠느냐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역 해결 연산자, 그죠? 뭐 접근 연산자 해도 됩니다. 콜론 2개를 사용해서 어느 클래스의 멤버다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drv.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 콜론 2개 해서 show bs, 그죠? 영역을 어느 클래스의 멤버 함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래스에 있는 show bs 멤버 함수 이런 그죠? 영역 해결 연산자 콜론 2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름이 같아도 이렇게 어떤 그죠? 멤버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그죠? 정확하게 호출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멤버를 가지는 기본 클래스를 이용하는 예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베이스 2 클래스의 show bs 멤버 함수하고 베이스 2 클래스 show bs 멤버 함수 이름이 서로 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정의를 하고 각각 객체에서 자신의 그죠? show bs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라고요. 예. 지금 이제 베이스 1 같은 경우 클래스에서 show bs 이제 베이스 2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show bs 멤버 함수 같은 이름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derive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받을 2개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여기서 이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상속받고 이때 이제 이 함수 클래스에서의 show dr이라는 멤버 함수 예, 이건 틀립니다. 자, 그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클래스에 있는 여기 베이스 1의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 정의되어 있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베이스 2에 있는 멤버 함수 이름 똑같은 거, 예,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출력하는 cout에서 출력하는 형태가 틀리죠. 예.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derive 클래스에 있는 show dr이라는 멤버 함수. 그래서 cout에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때 자,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제 뭡니까? derived 해서 div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 div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죠? 속성 멤버 함수에다가 베이스에 있는 상속받았잖아요. 1에 있는 기본 클래스하고 베이스 2에 있는 기본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drv.showbs라는 함수를 호출했다고 합시다. 물론 에러 납니다. 주성문 달아놨습니다. 호출한다고 했으면 이 같은 경우에 div 객체에서 베이스 1에 있는 showbs를 호출하겠습니까? 베이스 2에 있는 showbs 멤버 함수를 호출하겠습니까? 어느 걸 호출해야 될지 그죠? 헷갈리죠? 예, 컴파일러도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제가 이제 주성문 달아놨습니다. 에러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전에 그죠? div.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베이스 1에 있는 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하면 그죠? 클래스 이름에서 접근 지정자 이렇게 콜론 2개 해서 show bs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호출되겠죠. 마찬가지로 div.base2 해서 접근 지정자 해놓고요. show bs 함수 호출하면 여기 호출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더라. 마찬가지로 div.show dr 하면 이렇게 여기 호출되겠죠. 그러면 이 이름을 이제 꼭 다르게 적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해도 이렇게 중복되더라. 그죠? 나중에 문제는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클래스명 콜론 2개를 지정하면 어느 쪽으로부터 상속할 그죠? 상속한 show bs 함수를 호출시키면 좋을 거라는 이런 그죠? 모호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 아까 그림 똑같죠? 객체상 div.base 1에 있는 콜론의 show bs 그죠? 베이스 2에 있는 show bs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다중상속의 멤버명들을 동일하게 이제 사용해도 이제 되는 거죠. 네, 가상 기본 클래스의 구조라고 하는데, 자, 다중상속을 수행할 때에는, 그죠? 다중상속이라는 것은 파생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 2개 이상 기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중상속을 수행할 때는 이 외에 멤버 호출에 애매모호함이 생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현재 이제 기본 클래스 0이 있고요. 그죠? 이 기본 클래스 0은 기본 클래스 1과 2에 상속될 겁니다. 상속될 거고요. 이 파생 클래스는 또다시 기본 클래스 1과 2를 상속할 겁니다. 이런 경우 그죠? 이게 가능합니다. 네, 이때 파생 클래스는 기본 클래스 1과 기본 클래스 2를 통해서 기본 클래스 0을 멤버를 그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파생 클래스 객체가 가지는 기본 클래스 0의 멤버에 접근하는 코드를 기술하면 어느 쪽의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된 멤버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죠? 코드 컴파일 할 수가 없게 된다. 즉 예를 들어서 파생 클래스를 통해서 만약에 기본 클래스인 멤버를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클래스 1에서 요로 하는 건지 기본 클래스 2를 통해서 요로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간다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앞전에 그림에 자 베이스 제로라는 클래스에서 자 베이스 이제 요 그 번호를 그냥 맞췄습니다. 멤버 번호를. 그래서 멤버 변수를 bs 제로라는 멤버 변수 있고 show bs 제로가 있습니다. 멤버 함수가 그거를 베이스 1에서 상속받아요. 마찬가지 베이스 2에서 베이스 제로를 붙여야 됩니다. 떨어졌네요. 그죠? 를 상속받아요. 그죠? 상속받아서 각각 요 멤버 변수 그 다음에 번호 붙였습니다. show bs1, show bs2 이렇게 멤버 변수 그죠? 그렇게 상속받았고요. 마찬가지로 derive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다중 상속을 하는 거죠.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요것과 요것을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요때 이제 dr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show dr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예를 들어서 객체를 하나 생성시켰어요. 그죠? OBJ라는 객체를 한번 생성시켰다고 물론 이제 그죠? derive다 이렇게 해야 돼. derive 형을 이렇게 뭐 obj 이렇게 객체를 생성시켰다고 메인에서 가정을 하면 그죠? 가정을 하면 이때 오브젝트 객체는 파생 클래스에 있는 dr과 그죠? 요 show dr 뭐 생성자도 같이 물론 추가됩니다. dr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베이스 1과 베이스 2의 멤버들이 그죠? 베이스 1에서의 멤버 보면은 베이스 1에서 멤버는 bs 요거 그죠? 그 다음에 show bs1 이거 또 이 베이스 1이 베이스 제로로 상속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제 bs 제로라는 멤버하고 show bs 이렇게 만들으시겠죠. 요게 베이스 1에서 상속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베이스 2를 상속받으니까 베이스 2의 그죠? 멤버 변수 요거 그 다음에 show bs2 멤버 함수 될 거고요. bs2가 또 bs0를 상속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s0의 member 함수 show bs의 그죠? 멤버 함수가 이렇게 그죠?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derive라는 클래스가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죠? 만약 이렇게 메인에서 현재 그죠? derived의 오브젝트 객체 생성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메모리 할당을 받는데 이때 obj.show bs0라고 호출한다면 이게 그죠? 여기 베이스 1에 있는 show bs0를 호출할 건지 베이스 2에서의 show bs0를 호출할 건지 모호하게 되는 거죠. 이 다중상속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그죠? 요 show bs0 함수를 호출하겠느냐고요. 그죠? 이런 문제가 다중상속에서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까 그림처럼 기본 클래스 0이라는 기본 클래스를 이제 최상위에 있는 그죠? 그거를 벌추얼이라고 지정하여 상속을 해두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 클래스는 그 중에 기본 클래스 0을 보통 한 개 가지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 클래스 0을 가상 기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가상 기본, 즉 벌추얼이라고 붙은 기본 클래스는 파생 클래스가 여러 번 상속받아도 하나만 멤버들을 하나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 기본 클래스는 다중 상속으로 인해 기본 클래스 멤버의 중복 상속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클래스 멤버는 그죠? 여러 번 상속되어도 오직 한 번만 생성되게 하겠다는 거죠. virtual이라고 적음으로써. 그죠? 기본 클래스 멤버가 중복해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클래스 소문자입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 지정자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virtual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그죠? 우리 이걸 가상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가상 클래스로 사용을 해주면 앞전에서 이제 중복 상속되는 걸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virtual은요, 우리 앞전에 했던 가상 함수를 사용한 virtual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클래스에 붙이는 겁니다. 이제 구별하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전에서 우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클래스 베이스 제로에 있는 지금 요 아닙니까? 있는 show 베이스 제로 멤버 함수고요. 그거를 자, 상속 받을 때 클래스 베이스 1에서는 public 이제 베이스 제로를 상속 받는데 이제 virtual이라고 해라고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 제로를 상속 받았고 베이스 2 클래스도 보면 public virtual 베이스 제로를 이렇게 상속 받았어요. 그죠? 상속을 받았고요. 그러면 27행의 derive라는 클래스에서는 베이스 1과 베이스 2를 다중 상속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다중 상속을 이렇게 받는 거에 똑같이. 그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메인에서 자, 그죠? derive라는 형의 div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죠? 상생을 하면 앞전에 dr이나 멤버 show dr이라 멤버 함수 호출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베이스 1을 우리가 상속 받았으니까 베이스 1에 대한 그죠? 멤버 함수가 생성되고 베이스 1은 아까 베이스 제로를 상속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bs 제로부터 그죠? show bs 제로가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전에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2도 상속 받았으니까 베이스 2에 대한 멤버 함수를 확보하고 베이스 2도 베이스 제로를 상속 받았는데 아까 virtual이라고 클래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죠? 이 베이스 1은 한 번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생성된다는 거죠. 요렇게 아까 그림과 구별 가시죠. 그죠? 요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각각 상속받은 기본 클래스를 virtual이라고 상속받으면 요런 다중 상속에서 요게 virtual이 선언된 거를 중복해서 선언을 하진 않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그죠? 클래스 이름 앞에 이렇게 virtual이라고 넣으면 그죠? 여기 한 번만 생성됩니다. 앞전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기본 클래스가 두 번이 이렇게 그대로 생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에다가 virtual이라고 붙이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그 다중 상속에서 그죠? 한 번만 생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v.show bs 제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호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상 기본 클래스로부터 계승된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중 상속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라는 클래스, serve라는 클래스를 그죠? 동시에 상속받는 calculator 클래스입니다.를 작성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 클래스는 더하기 연산하는 거고요. serve 클래스는 빼셈 연산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클래스에 add 클래스 해서 더하기 하는 연산 ab 대해서 리턴할 거고요. serve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하는 연산 ab 뺀 결과를 리턴할 거고요. 자, 그래서 calculator라는 클래스가 add와 serve를 다중 상속 받아요. 다중 상속 받고 거기에 이제 car이라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int형 2개와 캐리트형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함수 정의하는 걸 보면 이때 스위치 op가 만약 플러스면 add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그죠? 리절트에 저장하고요. op가 마이너스면은
그 마이너스 함수 호출해서 리절트에다가 저장하고 리절트를 리턴을 할 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메인에서요. 그럼 calculator C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요. 하면 C라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car이라는 멤버 함수, 그 다음에 그 add 뭐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멤버 함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c.car 함수 호출합니다. 점 c, 20, 플러스 c, 20, 이게 플러스 문자 이렇게 그죠? 호출을 하면 이 플러스가 스위치 OP가 플러스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add 함수 호출한다 아닙니까? 그죠? c, 20을 그래서 add 즉 c, 20을 더하죠. 30을 리턴을 합니다. 여기로 그죠? 그럼 리절트 값에 30이 저장되죠. 그래서 그거를 리턴을 한다고요. 여기로 여기로 그죠? 그래서 30까지 출력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 c.car 해서 10, 4, 마이너스 하게 되면 10, 4, 마이너스 OP가 들어가게 되겠죠. car 함수에. 그죠? 그래서 뭐 리저트 제로고 요 스위치가 요 마이너스니까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마이너스 함수 호출합니다. 10, 4를 이때 여기 10, 4를 그래서 10-4를 리턴을 할 거잖아요. 6이 여기 리턴 되는 거죠. 그 리절트가 6이 저장되고요. 그거를 뭡니까?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받겠죠. 6 해서 10-4는 6 뭐 이런 식으로 다중상속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중상속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